네, 5월 4일 수요일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하재기 전문가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아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FOMC 결과를 앞두고 어제장과 오늘장 둘 다 빨간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지만은 FOMC 결과를 좀 주시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관망이 좀 짙은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그대로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 시장 다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 소형주들이 좀 소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0.45% 상승하고 있지만 소형주는 0.06%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 대비해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좀 비교해도 거의 대등하게 상승 종목이 아주 조금 우위를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쪽에서의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332억 정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대형주 쪽으로는 51억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 좀 매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외국인들이 또 소형주 쪽에서는 305억 정도 매도를 좀 하면서 외국인의 그 수급에 의해서 대형주와 그다음에 소형주의 흐름이 어떻게 갈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별반 다른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지금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만 전체적으로 수급 봤을 때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기는 현물 쪽에서는 환율이 어떤가요? 꺾여야지만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선물 쪽에 원달러 지수를 좀 보면은 자 5일선을 이탈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지수의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은 올라오는 그런 추세로 해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오히려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어때요?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없어요. 계속해서 악재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2000년 이후에 FOMC 쪽에서 50bp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차 대표를 축소하는 양적 기축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어제도 좀 말씀드렸고 좀 최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시장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어때요? 불안전할 때가 바닥이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좀 안정권에 좀 들어왔을 때는 시장의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어떤가요? 거기가 고점이었던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서도 외국인 쪽에서의 어때요?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제가 과거의 경험을 좀 보고 좀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는 차트가 빠른 경우가 조금 많았다. 오히려 외국인은 차트보다 늦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두려움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저가 매수로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떨지 마시고 원달러 지수도 지금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조정 구간에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 내일 이제 쉬지만 금요일이라든가 그 다음 주 정도 그래서 이번 달을 4월 달에 좋지 않았지만은 5월 달을 믿어보면서 보통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하는 말이 5월 달은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번 5월은 오히려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5월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시장에 대한 흐름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3,000에서 3,100까지 일단은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보시자. 중간에
제가 뷰가 좀 바뀌게 되면은 또 연동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5에서 1000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까지 한번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뭐 또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나오는 그 이슈들을 우리가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자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제 윤석열 정부 110 국정과제에서 어떻게 보면 1호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서 특히 영국 쪽에서의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어때요? 찾아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옛날 그 시절로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때요? 안보가 시급하게 생기면서 빠르게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하려는 부분. 특히 이제 SMR이죠. 소형 모듈 원자력에 대한 추진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력이 탑이다 보니까 한국과 지금 협상 중에 있다라는 게 지금 영국 일간지에서 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죠. 뭐 어제 이어서 뭐 오늘도 지금 보시면 한국전력이 2.26%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차기 정부에서는 이 원자력에 대한 그런 부분, 원전에 대한 부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는, 특히 임기 초반에는 우리가 여기 원자력 관련된 그런 종목들 강력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자력만 보지 마시고 전기라든가 전선, 전력 설비 등 이렇게 묶여서 어때요? 추진될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산업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데믹,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가 좀 되면서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이런 업황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은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이쪽이 리오프닝을 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달에 뭐 18일부터 해서 30일까지 해서 2주 동안에 이 거리두기 이제 해제해서 백화점들의 실적을 좀 봤는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를 한 그런 부분인데, 여성이라든가 남성 펜션들이 각각 25%좀 증가를 좀 하고, 키즈도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날이 앞두고 있으니까 키즈 같은 경우는 더 증가를 좀 하겠죠. 신세계 같은 경우도 백화점도 전체 매출이 30.4% 좀 증가를 했다. 뭐 골프웨어라든가 아웃도어, 여성 패션, 남성 패션 등이 좀 매출 증가를 했고, 현대백화점도 23.4% 매출이 증가하면서 뭐 골프라든가 아웃도어, 설조 화장품, 여성 패션 등이 좀 매출이 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백화점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죠. 근데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이렇게 백화점 가서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죠. 덩달아서 카드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카드로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가 지금 헝가리 쪽에서는 친러시아죠. 헝가리 쪽에서는 뭐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어떤 뭐 전쟁 종식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러시아 쪽에서 공격을 좀 재개를 좀 했죠. 마리우폴 쪽에서의 아조스탈 제초소를 좀 공격을 지금 하면서 맹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탱크하고 좀 장갑차를 좀 앞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해안 쪽에서 보트를 이용해가지고 대규모 보건 병력이 상륙을 시키려고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쪽에서는 재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그 상에서 또 계속해서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좀 판단이 잡아야 될지,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재건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또 이 재건 쪽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후에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또 종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계속해서 전쟁을 장기화된다라는 또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이 될 때까지, 종식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판단을 좀 빠르게 안 하고 좀 확실한 결과가 나왔을 때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제약주 정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제약종 쪽에서 코로나가 좀 터지면서
제대로 어떤 뭐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런 실적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 엔데믹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1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 첫 5천억 돌파를 하고 유한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녹십자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증가를 좀 하고 있는 매출액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정본당도 마찬가지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10에서 30% 정도 이 정도의 매출액들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새 정부 쪽에서도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 바이오 지금은 시장에서 보면은 곡물 가격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또 농기계 쪽으로 빠지면서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 쪽 가고 오늘 이제 5G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은 이 바이오종들이 또 크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늦은데 선침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들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 최근에 조정이 깊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에서도 이 반려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반려동물 관련된 채널들도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쪽이 지금 앞으로 한 6조 정도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한 1조 9천억 정도에 머물렀던 이 반려동물 시장이 20년에는 3조 4천억까지 성장을 했고 27년 정도에는 한 6조 원대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이 펫 쪽 관련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LG전자가 펫케어 기능이 적용된 프롬스타키하고 건조들을 지난해 출시됐고요. 그 다음에 펫 드라이룸과 관련된 특허도 확보하고 있고 펫 스타일러 관련된 상표권도 좀 출원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어때요? 반려동물을 좀 많이 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전제품도 있겠지만은 반려동물 때 어때요? 제약 쪽 관련된 이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테마들을 좀 보면은 오늘은 5G가 어때요? 시장을 좀 주도를 좀 하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기계에서 이제 재건에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다음에 3D 프린터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차기 정부 쪽에서 투자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지금 강세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사가 이제 하나가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어때요? 미국 DC 네트워크와의 1조 규모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FRT 같은 경우 지금 상한까지 들어갔고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10%, 18% 지금 넘게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가레이도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휴가 일정하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이 특혜됐다라는 게 공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 노출로 인해서 당위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려면 조금 기다렸다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자력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휴림로봇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광철제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자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다음에 3D 프린터하고도 또 연계돼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론 관련해서는 코스닥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간에 이제 상승세가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강세를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또 광산주로서의 지뢰 제거 관련하는 그런 부분이죠. 재건 관련된 여러 가지에 좀 엮여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에서 어제 이어서 재건에 관련해서 수산중공업을 서연판 메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해임 등이 좀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심항공 이쪽은 계속해서 코스닥가
지뢰 제거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시장도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차기 정부 1호 국정과제인 원자력 발전소 건립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임기 초반까지는 원자력 관련해서 보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전기, 전선, 전력 설비 이렇게 다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와 반려동물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또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는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제약바이오 쪽 매출 올라오고 있으니 또 그리고 새 정부에서 바이오 제약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지 않고 있을 때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5G 원자력 그리고 재건, 인공지능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좀 올라온 쪽하고는 조금 반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올라온 종목들은 워낙 이제 강세가 좀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음식료 업종이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6개 정도로 음식 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지금 좀 보시면은 음식 업종에서도 이 제과 쪽들이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반영이 제대로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진 쪽에서의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이제 상반기 지나고 나서 하반기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마진 쪽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제과 쪽에서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가격이 인상이 되면요 인하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더더욱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실하게 뭐 종식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됐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한국 전쟁도 계속해서 종식한다 이런 계속해서 협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그 중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좀 걸리면서 어때요? 정전이 협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종식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러시아 또 한쪽에서는 또 우크라이나의 전면전 선포할 가능성도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서도 제과 쪽에 대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음식료 업종 짚어주셨고요. 요즘 음식 가격 한 번 인상되면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 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음식료 가격이 좀 계속해서 오를 것 같으니 음식료 업종 짚어주셨습니다. 방금 화면에 보니까는 롯데제과 켜놓으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짚어주실 종목 롯데제과인가요? 네, 롯데제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껌이죠. 자일리톨, 브라보노. 요즘 껌은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초반에 아마 자일리톨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는데 이걸 이제 제외하시고요. 캔디 애니타임이라든가 캔디도 마찬가지고 비스켓에 카스타드가 마가레트, 초코에서 빼빼로라든가 가나, 그다음 빙가루 쪽에서죠. 아이스크림 쪽에서 올드코에서 설레임 등을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날씨가 어떤가요? 더워지 그런 시기가 이제 오고 있죠. 이 빙가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날씨는 어때요? 7, 8월에 최고조에 이제 달하지만은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것은 선행을 좀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달 이제 이번 달부터 해서 날씨가 조금씩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이 온도가 상당히 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상예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절적인 영향도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빙가루 제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과 같은 경우는 팜유를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이제 라면에서도 팜유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특히 제과 쪽에서는 팜유가 라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팜유 수출 1위국인 인도네시아가 어때요? 팜유를 수출을 금지를 했는데 이 팜유의 가격을 좀 보면은 말레이시아산 팜유 선물 가격 지난달 28일 기준에 톤당 7,014 링깃입니다. 이게 가격을 환산을 하면 204만 1,424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달 초에 이제 5,500 링깃이었어요. 1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27%가 급등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4,200링기였던 게 또 이렇게 7,014링기까지 올라온 그런 부분이고 2년 전에는 2,000링기셨는데 이게 가격이 지금 최근에 2년 만에 한 3.5배 정도 급격하게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스낵이라든가 라면 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롯데푸드를 또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합병 기일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또 롯데푸드의 또 이런 가격 제품들을 또 흡수 합병해서 또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또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어때요? 지금 뭐 한쪽에서는 뭐 조금 좀 협조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조스트 제초소를 좀 공격을 좀 재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최근에 롯데제과가 어때?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단기적인 상승 후에 조정이 들어왔다. 지금 시장에서 급등한 종목보다는 이렇게 늘림목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지난달 20일 단기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은 수급을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의 아주 많은 물량들이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금 한 달 이상의 지금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연기금들의 자금들은 장기성 자금들이 지금 강한 그런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어때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저점 가격이 좀 내려와서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저점 가격이 좀 12만 1,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가 좀 내려오면은 우리가 단기적인 눌림이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지표상 봐도 121선과 62선이 지금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 가격인 12만 1,000원은 좀 매수 타임으로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0만 7,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13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한 17만 원 정도 목표 설정해서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롯데제과 짚어주셨는데요. 팜유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또 롯데푸드 M&A도 예정이 되어 있는 등 이러이러한 호재들이 좀 많이 있으니 롯데제과를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짙으니까 지금 현재가가 11만 1,000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고 손절가는 7만 7,500원, 단기 목표가는 13만 5천 원이고 장기 목표가는 17만 원이라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시장이 지금 장중에도 어때요? 조정을 좀 많이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는 장중에 조정을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이 세력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좋은 종목들,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장주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나는 뭐 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시면요.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좀 더 선별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요. 한국전력 여러분들께서 좀 보유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기다리시고요. 내년 내후년을 좀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그리고 투자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체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